그런데 역시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걸 보여줬는데요. 허지연 변호사님, 이 비슷한 사례가 또 있다고요? 이번에는 범죄의 꼬리를 달고 스스로 경찰서로 찾아온 한 범인의 이야기인데요. 아, 그래요? 네.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경찰서 안으로 남성이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네, 들어가죠. 그리고 뭐 자리에 앉더니 경찰관들한테 뭔가 열심히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고소를 하고 싶은데 절차를 잘 모르겠으니까 상담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경찰도 한참 설명하다가 네. 뭔가 좀 이상해서 속닥속닥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더니 이 경찰관들 하는 것 좀 보세요. 같이 모여서 서류도 좀 보는 것 같고 또 모여서 CCTV 같은 것도 또 확인하는 것 같고 자세히 남성 얼굴을 쳐다보더니 그리고 남성한테 밖으로 불러내는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순찰차에 태워버립니다. 어허. 도대체 이 남성 순찰차에 왜 태운 걸까요? 그러게요. 상담을 하러 온 사람인데 왜 순찰차에 태운 겁니까? 안지정 기자님. 일단 보면 우리나라 경찰 정말 보통 사람들한테는 친절합니다. 상담도 저렇게 잘해주고. 그런데 네. 갑작스럽게 분위기가 달라졌죠. 네. 사진도 보고 CCTV도 보더니만 저렇게 순찰차에 태운 거죠. 그렇다면 그 CCTV 안에 그 이유가 담겨 있겠죠. 그 아하.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호프집에 앉아있는 한 남성. 네. 옆에 있는 의자를 유심히 보더니 위에 있던 지갑을 슉 가져가 버립니다. 어허. 안에 돈이 있나 확인하더니 본인 가방에 넣고는 아무렇지 않은 척 자리를 뜨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절도 행각을 벌인 이 남성이 다음 날 본인이 억울한 일이 있다면서 경찰서로 제발로 찾아온 아까 그 남성, 저 남성과 동일 인물이었던 겁니다.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알아본 매눈의 경찰관들에게 딱 걸려 이렇게 현장 검거되고 말았습니다. 아, 그러면 그 경찰의 눈썰미 때문에 이 범인을 붙잡은 거네요. 그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까? 이수영 교수님? 네, 지난달에 금천구의 호프집에서 지갑을 훔쳐서 달아난 사람의 네네. 그 CCTV가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거를 이제 공유를 해가지고 이 지구대에 경찰들이 함께 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바로 절도범행 다음 날 공유를 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찾고 있던 와중에 문제는 이 사람 자기 발로 이제 나 억울한 일 있다 이러고 네. 와가지고 그 억울한 일이 뭔지 전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자기 발로 네. 이제 지구대를 와가지고 뭐 좀 안내를 받고 싶다 이래가지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던 와중 눈썰미 좋은 저 아주 젊은 경찰들이 네네. 이 사람 본 사람 같다 해가지고서는 확인을 해서 결국은 현행범으로 체포를 해서 지금 이제 제대로 수사를 하려면 경찰서로 옮겨야 되니까 그 차를 타고 이제 경찰서로 가게 된 경위라고 합니다. 네, 저 절도범을 붙잡았던 그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고시원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고소할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 절차를 안내받고 싶다고 해가지고 고소 절차 상담을 하기 위해서 온 거였어요. 전날에 절도한 사람 또 용의자 인상착의랑 서로 공유한 게 있어요. 그걸 보고서 이제 그 사람이 민머리기도 하고 하니까 또 용의자일 수도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근데 확신이 안 서가지고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하신 거죠. 와가지고 직접 좀 확인 좀 해서 봤는데 맞다 싶어가지고 그때 추궁해서 자백 받아낸 걸로 한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호프집에 간 적이 있냐고 물었고 간 적이 있다고 하길래 그러면 거기서 혹시 지갑 훔치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보고 이런 경우가 처음입니다. 아 되게 특이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경찰도 처음이고 황당하다고 합니다. 절도를 부리고 그 다음날 당당하게 파출소를 찾는 이 사람의 심리는 어떻게 됩니까, 원장님? 일단 저 범행을 저지르고 금액이 크지 않았으면 설마 고발을 했을까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런데 하루 만에 찾아갔으니까 그 사이에 저 CCTV면 정보가 공유가 돼서 자기가 잡힐 수 있는 컨디션이었다고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저 사람이 물건도 워낙에 많이 훔치고 고소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요. 저 사람의 행위 중에서도 확률로 두 개가 맞아 떨어지는 때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하나는 그 CCTV에 자기가 찍혔다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을 못 했을까요? CCTV가 어디에나 있으니까 네. CCTV에 찍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하루밖에 안 지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저거를 고발을 하고 경찰이 하루 동안에 CCTV를 해서 전부 다 공유하는 과정이 그렇게 빨리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적어도 뭐 일주일은 걸릴 거야. 예, 예. 혹은 뭐 한 달은 걸릴 거야. 더군다나 요거는 큰 사건이 아니니까 네. 대강할 거야라고 착각하거든요. 그러면 저 절도를 벌이고 며칠이 지났으면 오히려 머뭇거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네,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허지원 변호사님, 그러면 이런 경우도 제 발로 찾아와서 붙잡는 경우 이것도 현행범 체포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현행범 체포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현행범 체포엔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 범죄의 실행 중이라든가 실행 직후라는 이 시간적, 장소적 접착성이 인정이 돼야지 현행범 체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하루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범행 네. 장소도 아니고 또 시간이 좀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은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경찰들이 임의 동행하자, 이 조사받으러 가자, 혹시 어제 호프집 가서 뭐 훔치지 않았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니까 이제 본인이 순순히 따라갔다는 거예요, 저렇게. 네. 그래서 체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처음에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을 하다가 CCTV 영상 같은 것들 제시하니까 자백을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애초에 이 사람 경찰서에 온 이유가 자기 뭐 피해본 사실이 있다고 고소 절차를 상담하기 위해서였잖아요. 네. 범인이라도 본인이 피해본 사실이 있으면 고소를 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들이 또 죄는 죄대로 또 조사를 하고 고소 절차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또 상담을 해드렸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정말 친절한 경찰입니다. 이 절도범은 뭐 대담하니까 절도를 저지르겠죠. 그런데 이 절도범은 너무 지나치게 대담했던 것 같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